네, 추성부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입니다. 내가 동자한테 말했다라고 합니다. 츠허성에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나가서 그것을 한번 알아봐라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동자가 얘기하기로 성월이 교결하고 뭡니까? 별과 달이 맑고 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밝은 냇가가 하늘에 있다. 이게 뭡니까? 예, 은하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날이 맑은 겁니다. 가을에 참 날이 맑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주위에 사방에는 사람의 인적은 없고 소리는 나무 사이에서 들렸다라고 하니까 이게 나무에 바람 부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양수가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슬프도다. 이거는 그 감탄사죠. 슬프도다 하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바로 가을의 소리이구나. 왜 지금 왔단 말인가? 예, 무릇 가을의 모양이란 하고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을이 과연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부는 여러분 이게 이제 부의 특성 중에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길게 쭉 이렇게 이어가지고 주저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을이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폼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가을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색깔은 가을의 색깔은 참담하다. 이게 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슬프고 맑다. 뭐 직역하면은 참담하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건데요. 그리고 어, 이게 이제 안개잖아요. 그죠? 안개는 날아오르고 구름은 걷어들여지고. 이 운자도 여러분 이게 이제 간체자인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자, 그리고 그 모습 가을의 모습을 좀 더 형용해 보자면은 청명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맑고 밝다. 그리고 어, 하늘이 높고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가 밝게 빛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 가을의 그 기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아주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이 살떨릴 만큼 차가운 겁니다. 살떨릴 만큼 차갑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사람의 이게 이제 살가죽이나 뭐야 이게 이제 어, 근육 같은 거 살집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살과 뼈를 돌바늘로 파고드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매서운 어떤 추위가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 그것은 결국 이제 쓸쓸하고 고요한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산천이 적막해지고 쓸쓸해지는 이런 것이 바로 가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을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가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가을에는 이제 잎이 지고 이제 모든 사물들이 특히 이제 겨울은 죽음에 비유되지 않습니까? 막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작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가을 오는 소리에 대해서 아주 이제 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가을은 어떤 초가을이나 한가을보다도 약간 늦가을에 가까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가을이 청명하기는 하고 이런 것은 뭐 좋거든요. 좋지만은 이 사람은 특히 이제 뒤에 방점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 기가 차가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매섭게 그렇게 차가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람의 살과 뼈가 돌바늘에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 거죠. 사실 이것은 가을이라기보다는 겨울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사람의 가을에 대한 어떤 느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을하고는 조금 다른 철학적인 어떤 느낌이 사실은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로 뒷 스크립트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스크립트를 보시면요. 음, 그러한 고로 이러한 소리가 되는 것이다.
하고 그 소리가 어떻냐면은 처절하고 예 아주 이제 서글프고 애끄는 듯하다라고 했죠. 이게 처절하다라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울부짖으며 애끄는 듯하고 예. 울부짖으며 떨쳐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죠? 떨쳐서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이제 여름 봄 여름을 거치면서는 그 초목들이 어떠한 상태였는데 가을에는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기 이 작가가 이제 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왜 자기가 가을에 대해서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주 원인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풍성한 초목 그러니까 그 제가 뭐라고 살찐풀 풍성한 초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풍성한 초목은 예 푸르게 이렇게 이제 꾸며가지고 서로 이제 우거짐을 다투었거든요. 적어도 여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는 이게 이제 파잖아요. 파처럼 이렇게 아주 이제 이게 우거졌다. 이것도 이제 이거하고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약간 대꾸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많이 번성한 모양인데 그래서 가히 기쁠만 했다. 그러니까 가히 즐길만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거져서 예, 그런 것도 보면은 예,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죠? 앙상한 나뭇가지 있는 것보다. 그랬는데 제가 이 부분은 다 번역을 안 했어요. 이게 너무 길어져서 번역을 안 했는데 이제 그걸 넣어서 한다면은 가을이 아, 아 가을 이게 이제 가을입니다. 어, 풀이 가을을 스치고는 색이 변하고 나무도 가을을 갑자기 만나서는 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목들이 전부 순환을 겪는 겁니다. 가을이 되어서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역시 잎 떨어지는 가을은 언제입니까? 늦가을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가을 중에서도 어떤 늦가을을 전체의 어떤 전체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처리를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금 개념으로는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고 풍성한 계절이고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미지라서 약간은 좀 예,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육아 사상의 철학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이제 금속 성분이 나올 거예요. 예전에 바로 이 첫 번째에서도 나왔었고 이게 좀 금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 그 사계절을 얘기를 할 때 봄은 나무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 봄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여름은 무엇입니까? 여름은 불하고 연결이 되고요. 여름의 방향은 남쪽입니다. 가을은 금속 성분하고 연결이 되고요. 가을의 방향은 서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북쪽이고 이게 이제 어떤 죽음을 상징하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을 상징하는 어떤 그 물체는 물이 되겠어요. 자, 이런 어떤 오행 사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사계절하고 말해서는 사계절로 말해서는 네 가지만 된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 방위로 치면 딱 중앙은 그러니까 이제 그 흑성분 그거는 이제 토가 되겠어요. 자, 그 사계절로는 그거를 나타낼 수가 없는데 사실 오행 중에서 토는 사계절로 얘기하면은 제일 끝날 때 다 내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사계절을 자축이며 진사오미 이걸로 얘기하거든요. 임묘진 이게 봄이고요. 그리고 임묘진 그다음에 사오미 이게 여름이고 그다음에 가을이 신유술 그리고 해자축이 겨울인데 각각 제일 끝에 나오는 처음에 이제 어, 임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어, 그래서 이제 진미, 그 다음에 가을의 술, 그 다음에 겨울의 축, 진미, 술축 이게 전부 어, 그 토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어, 사계절의 방향과 이게 전부 다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오행 어, 목화토금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 토는 이렇게 방향성으로 보면 북쪽이 뭐야 이제 이 딱 중앙이고 그리고 계절적인 것으로 보면은 각 계절의 끝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한 자리씩 전부 방향하고도 어, 일치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사계절을 나타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가을을 얘기하면서 금속 성분, 그러니까 이 금이 극하는 것, 그러니까 금이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이거든요. 그죠? 목에 해당되는 성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초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이제 담겨 있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가을에 초목이 시드는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아적인 어떤 오행 사상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엮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을의 어떤 초가을과 한가을의 풍성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런 오행 사상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자면은 그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좀 해석하기가 여기서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인데요. 가을에 사물들이 꺾여져 지고 시들어 떨어지는 것. 이게 이제 그 수동태 비슷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꺾여서 지고 떨어지는 바는 바로 가을의 기가 가을의 기운이 어, 맹렬하게 남겨져 있는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번역을 가지고 다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은 가을에 이런 여러 가지 사물들이 꺾여지고 시들어 떨어지는 것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어, 아, 그 매서운 기운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 무릇 가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형벌을 관장하는 그런 벼슬아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 치자면은 그것은 어, 음적인 기운이 발동하게 되는 그런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것은 어떤 그 싸움의 형상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행에 대행하자면은 그것은 금성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천지의 어떤 의로운 기운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니 항상 늘 항상 그 숙연한 마음으로서 뭐 사물들을 죽이는 것을 그 본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숙연하게 죽인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게 이제 어떤 금속의 어떤 그 느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들뜬 느낌이 아니고 숙연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금속 성분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병장기예요. 그죠? 그리고 도끼나 이런 농기구들을 만들어서 초목을 베고 치는 역할을 하는 게 금속 성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살의 그런 기운을 가지고 이 가을을 이렇게 이제 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실 추성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나왔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구양수가 가을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느낌을 또 이제 더하는 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지금 원래 이 아이는 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면 아이가 기분 좋겠습니까? 당연히 어디 도망가든가 자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과연 어떨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